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강호 재연께 드린다는 말, 요즘은 흔히 쓰는 말이 아니죠. 본뜻을 풀어보자면은 세상의 모든 현명한 사람들께라는 뜻인데요. 1983년 당시 명성그룹 김철호 회장이 그런 제목으로 일간지에 광고를 실었을 때는 그만큼 비장한 각오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국세청은 이렇다 할 조사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1년 전에 세무조사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적당히 끝내버릴 작정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훗날 한 국세청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철호 회장이 그런 광고만 내지 않았다면 얘기는 전혀 달라졌을 거라고요. 글쎄요, 그거야 가정법이고요. 아무튼 그 신문 광고는 불난데 휘바리를 붓는 격이었습니다. 김철호 명성 회장이 신문에 낸 광고를 직접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엄청난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 자숙은커녕 또다시 국민을 오도하려 하는 저희가 한심할 뿐입니다. 현재 어디까지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지난 78년도 이후 명성그룹이 어떻게 거액의 자금을 조성했고 확장시켜왔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언제쯤 조사가 끝납니까? 늦어도 오는 20일쯤에는 티끌 하나 숨기지 않고 세무사찰 전모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세무사찰보다 진전된 결과가 나올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이 나올 겁니다. 명성그룹 20개 전 계열사에 대한 중간 보고를 받아본 결과 엄청난 탈세를 자행했음을 밝혀냈습니다. 탈세 추징액만 50억 원 이상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명성그룹은 재기 불능일 거라는 추측이 있던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몇 개의 계열사를 처분하는 걸로 사태를 수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조사요원을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등 총력전을 벌여서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그 말은 곧 국세청은 만사를 제쳐놓고 명성 사건에 매달리겠다는 것과 같았다. 그 안무여기는 왜 그렇게 설쳐? 그게 안 선배의 장점이라면 장점 아니겠습니까? 원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라는 게 모두 끝내가서도 이 공식 발표를 하지 않는 거 아니야? 예, 대체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그 조사를 끝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간 발표를 하느냐 말이야?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학부형이. 예, 각하. 이 명성 김철호 뒤에 그 우리 장인이 계시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거 알고 있나? 그게... 왜 또 이래? 하는 대로 말해봐. 나중에 더 놀라게 하지 말고.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관여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어떻게 관여가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김철호하고 가까이 지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야? 그럼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나한테 보고를 안 했단 말이야? 좀 더 정확한 걸 알아낸 다음에... 도대체 민정수석이 뭐야? 죄송합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게 민정수석이 아니라 터지지 않게 하는 게 민정수석 아니야? 예. 나봐! 명성 김철호의 성명서 광고가 일으킨 파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안기 부장입니다, 각하. 안기 부장이 뭐 하는 자리야? 예? 각하. 오늘 신문 봤어 안 봤어? 어떤 신문 말씀이십니까? 명성그룹 김철호가 낸 신문 광고 말이야. 아, 예. 봤습니다, 각하. 국세청 세무사찰에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 말씀이시죠? 명성그룹에 내 장인이 관계돼 있다는 건 알아 모르나? 예? 그게, 각하.
죄송합니다. 이걸 뭐 어쩌라는 거야?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좀 돌봐준다고 일들을 적당히 하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카카. 안기부 생명이 뭐야? 정부 수집이 아닌가? 그런데 그 명성그룹 정부는 그냥 장인 어른권 하나도 못 건졌잖아. 물 좀 타고. 왜요, 아버지? 더 드시지 않고. 많이 먹었어. 여보, 그 장인어른 인삼차 한 잔 드리지. 예? 그래, 그게 좋겠다. 네. 노인회장 내려놓으시니까 심심하지 않으세요? 어디 해외여행이라도 좀 다녀오시죠. 남들 구설수에 안 올라서 좋은데 뭐. 자네도 귀찮은 소리 안 들어서 좋지 않아? 숙부는 어떻게 지내세요? 감옥살이 안 봐도 뻔하지. 어떻게 지내겠노? 근데 처삼촌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나? 대통령 조카 사위 덕은 못 볼 망정 피해는 보질 말아야지. 면목 없습니다. 근데 장인어른 혹시 명성그룹 김초로라고? 김철호? 혹시 김초로한테서 돈 받은 거 있으십니까? 뭐야? 지금 날 의심하는 건가? 내가 기업인들한테 돈이나 받아 챙기는 사람으로 보는 게야. 여보. 그게 아니고. 그래. 돈 받았네. 내가 대한노인회에 있을 때 통 크게 도와준 적이 있지. 그래서 담례 차원에서 몇 번 만난 것밖에 없어. 예, 그러시군요. 예. 그럼 됐습니다. 이만 가야 되겠다. 아버지 좀 더 이따 가시죠. 오랜만에 저녁 한 끼 먹은 게 소화가 될까 싶다. 아버지. 이렇게 전 대통령이 알게 된 이상 이 문제는 경제 사건이 아닌 정치 사건으로 변질돼 갑니다. 지난번 이철이 장영자 사건 때는 처삼촌, 이번에는 장인이 배후에 있다는 걸로 소문이 돌고 실제로 조금씩 그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전 대통령으로선 뜨거 할 수밖에 없었겠죠. 헌데 명성으로서도 운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뭔데 그래? 과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국세청은 만사를 제쳐놓고 명성 계열사들의 장부조사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장부들은 모두 변조되거나 소각되어 있었고 자금은 수억 원까지도 현금으로 거래된 것으로 기장돼 있었다. 결국 장부에 의한 자금원의 확인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다. 그런데 국세청 조사반은 의외의 수확을 올린다. 비밀구자 목록이구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9개 은행에 관계된 비밀구자입니다. 이건 상업은행 해화동 지점하고 거래한 예금 원장이고. 그런데 은행 원장이 왜 여기 와 있는 거죠? 뭔가 꼼수가 있구만. 그래? 그럼 그렇지. 뭔가가 있는 것 같더라니까. 그래. 비밀 구조가 모두 몇 개야? 9개 은행 점포에서 62개입니다. 그래? 많이도 해먹었겠구만. 더 자세히 말해봐. 이들 62개 구자의 79년도와 80년도 거래 부분을 집중 조사했는데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뭔데? 상업은행 해화동 지점에서 독특한 구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명성의 당좌, 어음 결제 자금이 전액 상업은행 해화동 지점에 송금으로 충당되고 있었습니다.
상업은행 해화동지점이라. 또 입금 내역을 보면 정상적인 영업대금이 입금되는 게 아니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계속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뭐야? 전문가답게 말해봐 좀. 사채 자금으로 보입니다. 보이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사채 자금이 확실합니다. 좋았어. 해화동으로 요원들 보내. 당장! 김동겸입니다. 김대리, 큰일 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국세청 사람들이 곧 거리로 갈 거요. 뭐요? 아니, 국세청 사람들이 왜요? 비밀 구자가 드러났어요. 아니, 어서 피하든지, 아니면 그냥 있든지, 아니, 아무튼 어떻게 좀 해봐요. 전화 끊습니다. 여보세요! 김 비서님! 김 비서님! 김동겸 대리시죠? 예, 그렇습니다만. 잠깐 가시죠. 어디로 말입니까? 저 지금 근무 중입니다. 은행장님까지 보고된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하고 얘기 좀 하시죠. 국세청에서 해화동이? 예, 회장님.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김 대리는? 어렵습니다. 구자들은 비밀 구자도 다 공개된 거야? 예. 국세청 요원 30명이 한꺼번에 들이닥쳐서 아주 뒤집어 놨다고 합니다. 지금도 조사 중인가? 예. 일부는 서류를 압수해갔고 일부는 은행에 남아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지. 어디까지 공개되는 거지? 대략 지난 4년 동안의 거래 내역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어쩌죠? 괜찮아. 회장님, 지금 상황이 절대 괜찮은 상황이 아닙니다. 세상에 기업하면서 자기 돈만 쓰고 은행 돈만 쓰는 기업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기업이 사채 쓰는 게 무슨 잘못이야? 응? 말해봐. 회장님. 난 죄 없어. 사채 쓴 사람들 다 잡아간다면 장관, 국회의원들도 다 걸리게 돼 있어. 회장님, 하지만 우린 김대리가 뭐? 김대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밝혀지면 세상이 발칵 뒤집힐 겁니다. 여보세요? 뭐요? 알겠습니다. 무슨 전화야? 국세청 직원들이 김동겸 대리 집을 수색했는데 비밀 서재에서 거래 장부를 압수해갔다고 합니다. 무슨 장부? 잘은 모르겠지만 김 대리가 그동안 우리하고 거래한 내역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본인도 어디 가서 명성은 사실상 자기 거라고 떠들고 다녔으니까요. 뭐야? 그런데 이번엔 모든 게 잡혔으니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자백을 할지는 알 수 없죠. 상관없어. 김대리하고 우리 사이에 거래한 건 뻔하잖아. 우리는 사채를 썼고 그 사채는 김대리가 연결한 거야. 죄가 있다면 현직 은행 직원이 은행 안에 또 다른 은행을 운영했다는 것뿐이야. 회장님, 일단 피하시는 게... 내가 왜 피해? 이봐, 김 비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말 잘 들어. 우린 죄 없어. 죄가 있다면 김대리야. 그리고 그건 은행 문제일 뿐이야. 비밀 구자 수십 개가 이미 국세청 요원들 손으로 넘어갔고 그 구자를 관리하던 은행 대리까지 국세청의 발목을 잡힌 마당에 김초로는 뭘 믿고 있었던 것일까? 어느 날 명성이
상업은행 해화동 지점과 거래한 내역이 밝혀지면서 세무사찰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드디어 신데렐라처럼 제게 등장한 명성그룹의 비밀이 벗겨지기 시작하죠. 당시 국세청은 명성의 자금 조달 방식이 가히 충격적인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충격이었을까요?